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 현재 한국의 미제 사건이다. 2006년 8월 22일 부산 영도구에 있는 한국해양대학교 기숙사 근처에서 하수시설 점검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사람들이 맨홀에서 자꾸 썩은 내가 난다 고 민원을 넣어 학교 측에서 맨홀 청소를 지시했기 때문이었다. 학교 시설 관리 작업을 맡은 근로자가 맨홀 덮개를 열고 내부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평소보다 강한 악취가 올라오는 것을 느꼈다. 작업자는 내부를 확인하기 위해 맨홀 안쪽을 내려다봤고 안에 큰 물체가 들어있는 것을 발견했다. 처음에는 쓰레기나 버려진 물건이라고 생각했지만 냄새가 심하게 나서 확인하기로 했다. 맨홀 안에 들어가 물체를 꺼내는 과정에서 파란색 매트처럼 보이는 것이 말려있는 상태로 들어있는 것이 확인됐다. 작업자가 매트를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심한 악취가 계속 나왔고 매트를 펼치는 순간 안에 사람의 시신이 들어있는 것이 발견됐다. 당시 부산 지역 마트 할인점이었던 아람마트라고 적힌 비닐봉지가 얼굴에 씌워진 채로 발견되었는데 사인은 목이 졸려 사망한 질식사로 판정되었으며 시신 상태로 보아 최소 6개월에서 1년 전에 피살당한 것으로 추정했다. 시간이 많이 지난 만큼 발견 당시 시신은 부패가 많이 진행되어 형태가 심하게 훼손된 상태였다. 작업자들은 바로 작업을 중단하고 학교 측에 알렸고 학교 측은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주변을 통제했고 시신이 발견된 맨홀 주변을 조사했다. 맨홀 위치는 학생들이 다니는 길과 가까운 곳이었지만 덮개가 닫혀 있으면 내부를 확인할 수 없는 구조였다. 또한 시신에서는 신분증 같은 것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 아무런 단서를 찾지 못했다. 사망자의 신원도 밝혀내지 못했다. 게다가 시신의 치아는 건강했는데 거꾸로 말하면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할 단서 중 하나인 치과 기록을 실종자들 것과 대조하거나 조회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우선 경찰은 시신을 수습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 보내 부검을 의뢰했다. 부검 결과 시신은 남성으로 확인됐다. 연령은 정확히 특정되지 않았지만 성인 남성으로 판단됐다. 키는 165cm로 단신이었다. 시신이 유일하게 착용하고 있던 의복인 팬티의 사이즈는 105X 라지인데 이로 보아 남자치고는 키가 작고 체형은 땅딸막하고 통통하고 비만인 사람으로 추정되었다. 시신의 부패가 심해서 정확한 사망 시점을 특정하기 어려웠다. 다만 발견되기 전 상당한 시간이 지난 상태로 보였다. 외부 충격 여부도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다. 뼈 손상이나 명확한 타격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부패 상태가 심해 정확한 판단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사망 원인도 확정되지 않았다. 경찰은 신원 확인을 위해 실종자 자료를 확인하기 시작했다. 당시 부산과 인근 지역에서 접수된 실종 신고를 대조했고 연령대와 성별이 비슷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조사했다. 하지만 일치하는 사람이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 지문 채취도 시도됐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났다 보니 시신이 부패가 심해 지문 확보 또한 어려웠다. 경찰은 시신이 발견된 맨홀 주변 조사도 진행했다. 맨홀은 학교 안에 있었지만 외부 차량도 출입할 수 있는 위치였다. 사건 발생 장소가 대학교 근방이었기 때문에 초기에는 발견된 시신이 학생이 아닌가 짐작했으나 조사 결과 한국해양대학교 학생 중에서는 실종자가 없었으며 당시 한국해양대학교에서 대규모 신축 공사가 한창이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공사장 근로자였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신원 파악에 주력했지만 이 또한 결국 밝혀내는 것에 실패했다. 해양대학교에는 지리적 특성상 학교가 해안가가 있는데 생각 외로 해양대 학교 관계자가 아닌 사람들도 많이 찾는 곳이었다. 영도나 인근 부산 주민들이 바닷가 나들이를 여기서 보내는 경우는 물론 경남 지역에서까지 찾아오는 밤 낚시꾼도 상당하다고 한다. 해양대에서는 현재는 출입 차량 조회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으나 2010년도 말까지는 학교 자체에서는 차량을 통제하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용의 차량을 특정하기도 어려웠다. 맨홀은 2001년 전후에 지어졌다고 했다. 맨홀은 지어놓고 해당 시신이 발견되었을 때를 제외하고 한 번도 열지 않았다고 한다. 맨홀 덮개는 잠금 장치가 없는 일반 철제 덮개였지만 쇠지렛대를 이용해도 열기 어려우며
유경험자도 쇠지렛대 2개를 사용해 겨우 열 수 있을 정도로 무거웠다고 했다. 하지만 맨홀은 조금만 구조를 알면 매우 쉽게 열 수 있고 방법만 안다면 한쪽에 지렛대를 걸어 약간 열 수 있게 힘을 주고 나면 바닥과 맨홀의 유격이 생기고 반대편만 한 번 더 걸어 충격을 주면 성인 남성의 힘으로 쉽게 들어 올릴 수 있다. 따라서 마음만 먹으면 시신을 차에 싣고 와서 5분 이내에 유기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경찰은 시신이 외부에서 옮겨졌을 가능성도 조사했다. 하지만 시신이 언제 맨홀로 들어갔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은 없었다. 주변 CCTV 확인도 진행됐지만 사건이 발견되기 전 시점의 영상은 남아있지 않았다. 맨홀 안에서는 범행 도구로 보이는 물건 또한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다. 시신을 감싸고 있던 매트와 비닐 외에는 특별한 물건이 없었다. 매트와 비닐도 일반적인 물건으로 확인됐고 특정 장소나 특정 인물을 특정할 수 있는 단서는 나오지 않았다. 경찰은 사건을 변사 사건으로 분류하고 수사를 계속 진행했다. 당시 과학기술로는 한계가 있어 DNA 채취를 못했지만 2013년에 발달한 DNA 기술로 사망자의 앞니에서 DNA를 채취하는 데 성공했다. 채취된 DNA를 이용해 실종 데이터베이스에서 신원을 확인하려 했지만 일치하는 가족 자료가 없어서 또 한 번 신원 확인은 실패했다. 하지만 이후 2016년 유골을 통해 사망자의 얼굴을 복원하는 기술이 새롭게 등장 이후 부산경찰청 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은 2016년 7월 14일에 압수영장을 받아 서울성 모병원의 유골 3D 복원을 의뢰했는데 8월 5일 최신 3D 이미지 스캐닝 기법으로 피해자의 얼굴 골격이 1차적으로 복원됐으며 13일에는 얼굴 전체 복원이 마무리됐다. 복원 결과 피해자는 30대에서 40대 사이 남성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사망 시점은 2004년에서 2006년 사이일 가능성이 제기됐다. 하지만 그 이상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는 현재 과학기술로는 나오지 않고 있다. 꾸준한 부산경찰의 조사에도 이 사건은 끝내 신원 미확인 상태이며 사망 원인 또한 미확정 상태이며 범인 또한 확정 지을 수 없는 상태로 사건은 장기 미제로 남았다. 하지만 시신의 DNA가 확인된 이상 대조할 DNA만 찾으면 범인은 잡는 것은 시간 문제일 수 있다. 지금부터 보여주는 몽타주는 2013년 유골 3D 복원으로 복원된 시신의 몽타주이다. 한 번 더 자세히 보고 아는 사람인지 확인하고 주변에 장기 실종된 사람이 있다면 한 번 더 유심히 봐주길 바란다. 만약 이 사건과 관련해 아는 것이 있다면 전화번호 051-899-2770으로 제보하면 된다. 부디 고인의 명복을 빈다.